예전에 간혹 가다가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교실 앞으로 불려나가 다 맞고 들어오면서 옷에 먼지 털고 왔다는 애들이요. 선생님의 체벌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쉬는 시간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맞고 들어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물론 그걸 선생님께도 들릴 정도로 크게 말했던 건 아니었지만요. 걔네들끼리만 아는 듯이 행동했지만 들리지 않아도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들리지는 않았으니 그저 선생님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다시 교실 앞으로 불러내거나 하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성깔 있는 선생님은 그런 것 따위 신경 안 쓰고 불러내시겠지만 걔도 그런 선생님께 혼났을 적에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솔직히 여자 선생님들 매질은 남자 선생님들에 비해 더 버틸만 했던 게 사실이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여자 선생님들 회초리가 간지럽다거나 느낌도 안 난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힘 좋은 남자 선생님에 비교하자니 낫다는 거지 안 아픈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여자 선생님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마음 잡고 때리기 시작하시면 학생 입장에서는 여간 버티기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손바닥이라고 말은 하지만 손끝이나 손가락 마디마디 사이는 다르잖아요. 손가락 끝마디만 스치듯이 맞으면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도 나중엔 연필도 들기 힘들어져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손바닥은 저런 손가락 같은 위험한 부위는 제외하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들께 잘못 보이면 저런 위험한 부분을 공략당한다는 거예요. 위험한지 아닌지는 둘째치더라도 아프기는 더럽게 아프니까요. 이런 건 다른 체벌 부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치명적인 부위들은 남자 선생님들보다 여자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남자 선생님들은 그냥 세게 때리기만 해도 애들이 픽픽 쓰러졌으니까요. 게다가 이런 위험성을 감당하기 싫으신 여자 선생님들은 아예 체력을 키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자 선생님 수준에서 근력을 키울래봐야 한계가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맞아봐야 여전히 따끔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대신 한 번에 몇십 대를 때리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야 할 애들이 10명만 넘어가도 선생님은 한 자리에서 몇백 대를 때려야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은 그걸 체력과 기술로 커버하더라고요. 남자 선생님들처럼 무식하게 몽둥이를 크게 휘두르는 게 아니셨어요. 어깨랑 팔꿈치는 딱 고정한 채로 손목에 스냅을 활용해서 회초리를 휘두르셨어요. 그러면서 몸통은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요. 이게 처음 보면 되게 웃겨 보였는데 막상 맞아보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었어요. 평소라면 한 번에 몇 대 휘두르지도 못하던 선생님이 끝도 없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께 맞는 체벌로 따끔거린다는 생각도 자리에 돌아가서 느껴져야 하는데요. 계속 맞다 보니까 체벌 도중에 서서히 따끔거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은 상처 자국이 체벌 와중에도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말인데요. 몸이 그 상태가 될 때까지도 선생님의 체벌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선생님도 체벌을 그다지 서두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따갑다는 느낌도 계속 중첩되다 보니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애들은 한 번에 다 버티지 못하고 자세가 무너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다고 선생님이 봐줄 리도 없었지만요. 어쨌건 교실 앞에서 행해지는 단체 체벌은 처음부터 맞아야 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지간해서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번 맥이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 다시 이어지는 체벌은 엄청 힘들었어요. 달리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한 번에 마음먹고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게 버텨지는데 한 번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움직이면 컨디션이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체벌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분명 처음 혼날 적에야 그저 따끔하다는 생각으로 버틸 수 있었던 선생님의 체벌이었지만 한 번 쉬고 다시 자세를 잡은 다음에 혼날 적에는 절대 따끔하다는 감각은 아니었어요. 아픈데 또 맞는 거라서 상처 자국을 헤집는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문제는 그 와중에도 남자 선생님들만큼은 아니어서 어떻게든 버텨진다는 거였어요. 막 아파서 뒹굴어보기에는 이게 또 나름 버틸만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혼나는 우리 입장에서도 꾸역꾸역 버티게 되었고 선생님도 누구 하나 봐주는 것 없이 체벌을 끝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업 시작하며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 그 수업 시간에는 정말로 칠판에 선생님의 판서를 따라 적는 샤프 소리만 나게 마련이었어요. 선생님 기준으로는 수업 분위기가 좋았을 테니 상관없었을지는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 후유증이 그 수업 이후로도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하다못해 그나마 쉴 수 있는 10분의 쉬는 시간에조차 의자에 앉아있는 게 힘들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는데요. 이런 고충은 다른 선생님들이나 하다못해 친구들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선생님이야 그저 맞을만 해서 맞았겠거니 하고 생각하셨었고 주변의 애들이야 겨우 그 선생님한테 몇 대나 맞았다고 엄살이냐는 반응이었어요. 문제의 그 선생님께 맞았던 애들은 그런 말할 기운도 없어서 입을 다물었고요. 그런데 아무리 힘이 없어도 수다랑 혼잣말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나요? 교실 안에서는 말해봐야 무시만 당하니 결국엔 화장실 가는 길에서나 투덜댔는데요. 신기한 게 꼭 그럴 때마다 저를 혼내킨 선생님이 있다거나
하는 식으로 걸렸어요. 꼭 그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저런 말 하는 걸 선생님께 걸려서 좋을 건 없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더라도 선생님께 혼난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종류의 불만은 그 어떤 선생님께라도 걸리면 안 되는 문제이긴 했어요. 어쨌거나 저렇게 투덜대다가 선생님께 걸리면 두 가지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중 하나가 일단 더 맞아보자는 거였어요. 내가 맞아봐야 교실에서 혼이 났을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건 다 내가 제대로 혼나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나불 땐 게 어디 선도부실에 끌려갈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도부실에 몇 번만 끌려가 봤으면 절대 학교 안에서 그런 말은 못했을 거다. 그럼 이제부터 혼이 나야 하니까 벽을 짚으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복도에서 벽 보고 엎드려 뻗치거나요. 선생님들은 복도를 걸어 다니실 적에도 수업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몽둥이는 가지고 다니셨어요. 따로 몽둥이를 가지러 교무실을 가지 않아도 되긴 했지만 쉬는 시간이 그냥 사라졌어요. 거의 쉬는 시간 내도록 체벌과 기합으로 보내고 나면 화장실이고 뭐고 간에 일단 수업에 늦지 않도록 다시 교실로 뛰어가야 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선생님은 그나마 자비로운 선생님에 속한 분이셨어요. 학교에서 감히 선생님 뒷담을 깠는데 그냥 평범한 체벌만 하고 넘어가 주신 거니까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나불댈 수 있는 것도 정말 무서운 선생님께 혼나보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선생님께 제대로 한번 혼나보자. 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이때 걸리면 수업 시간이 시작되어도 교실로 못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히 길 가다가 걸려서 혼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교실로 돌아가면 수업 시간에 이유 없이 늦었다는 이유로 또 혼이 나요. 복도에서 헛소리하다가 다른 선생님께 혼나느라 늦었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저를 붙잡은 선생님이 저를 바로 혼내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그 선생님은 저를 가만히 기다리라고 해놓고 저를 혼내줄 선생님을 찾아 떠나시는데요. 당연히 복도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기본이 엎드려 뻗치는 거고 어떨 적에는 발끝을 신발장에 올려야 하는 때도 있어요. 몇 번째 칸까지 올릴지는 순전히 선생님 마음이셨고요. 그렇게 순순히 벌을 받고 선생님 발걸음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대로 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어차피 저 선생님은 우리 학년에 수업 들어오는 선생님도 아니라 내 얼굴은 기억도 못할 텐데 일일이 우리 학년 전체를 뒤져볼 것도 아닐 테니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냥 조용히 벌이나 서고 있으면 적당히 몇 대 맞고 교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좀 늦진 않지만 그냥 혼자 혼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 모시고 왔는데 제가 자리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학년 전체에 민폐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선생님이 저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단순히 사람을 찾는다가 아니라 아예 수업을 멈추는 일이 벌어져요. 전체 방송으로 우리 학년 전체를 복도로 불러내서 사람을 찾아다녀요. 이렇게까지 해서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으면 선생님께 잡히기 전에 알아서 자수를 하기 마련이에요. 선생님들이 찾는 와중에도 알아서 나오라고 소리치시거든요. 조금 억울하더라도 혼자만 힘들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 키워버리면 그날부터 애들한테 은따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선생님께 끌려가면 어떤 꼴이 될지 알기 때문에 특별히 걔를 건드리지는 않아요. 이때는 전교 1등이고 뭐고도 따지지 않아요. 전교 1등쯤 되면 어지간해서는 선생님께 혼날 일이 잘 없었는데 어쩌다 한 번씩 단체 체벌에 휘말린 애가 눈치 없이 복도에서 입조심 못했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공부도 못하는데 눈치도 없는 애들이 평소 선생님께 어떤 취급을 당하며 사는지 선도부실에서 아주 풀코스로 경험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꼴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신기한 점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한번 끌려가서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혼이 나고 나면 안 그래야 하는데 한 번이라도 걸렸던 애들이 조만간 또 걸리더라고요. 물론 한 번 학년 전체를 헤집어 놓고 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입조심을 못해서 다른 선생님들께 또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신발장 제일 높은 곳에 발을 올리라고 해도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않고 몽둥이 들고 올 선생님을 기다리게 마련이었어요. 이상하게 다른 학년 담당 선생님인데도 또 그렇게 같은 상황으로 걸리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렇게 2번 이상 걸리면 전교 1등이라는 게 정신 못 차린다며 더 혼났는데도 말이죠. 물론 제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다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제가 목격했던 친구 경험담이요. 제 친구 사례의 목격담이었지만 당시엔 우리도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마 친구들한테 들은 것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